삼성전자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서 국회를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 오늘 정의당의 문제 제기로 국회가 떠들썩했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바로 연결해 봅니다. 유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후에 의원실에 관계자들이 좀 자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자주 마주치지는 못했는데 예. 그 보좌진분들 말이 거의 매일 왔다고 해서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 집처럼 드나드나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예. 그 과정에서 장기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은 삼성전자 상무? 그렇죠. 왔을 때 명함은 삼성전자 명함을 줬는데 예. 도대체 어떻게 추석에도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들락날락 하나 알아보니 네, 기자였던 거죠. 기자 신분으로 들락날락했던 거죠. 기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가짜 어떤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기자로 등록을 해서 예. 기사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격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상무가 어쨌든 인터넷 언론사에 본인 이름으로 기사도 썼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회 사무처 기준이 있어서 아마 충족하려고 몇 가지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기사를 썼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온 거죠. 그래요? 저희가. 네. 그 언론사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지금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실제로 있긴 있는 언론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쇄되기 네. 전에는 있긴 있었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하하. 그 뭐 주소지가 뭐 생선 가게였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했을 때 뭐 받지 않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까 저는 기사를 보니까 빵집이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생선 가게였다고요? 네, 생선 가게였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생선 가게 네. 주소지를 둔 인터넷 언론사다. 네. 그리고 요 삼성전자의 상무는 그 언론, 지금은 폐쇄된 언론이라고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기사도 썼다. 그렇죠. 본인 정말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령 회사를 그 언론사랍시고 하나 만들어 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형식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기사 같은 뭐 기사인지 아닌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작성해서 올리고 했었는지 이런 건 더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시켜서 한 일인지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도 저는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문제를 제기한 후에 해당 그 삼성전자 상무가 혹시 자기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제가 어제 인터뷰할 때는 뭐 특별한 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예. 사실 보좌진 분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예. 제 팬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후원금을 냈다고 하기도 하고 확인해보니 이제 10만 원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청년 정치인이니까 국감에서 부사장급 말고 실무 담당자랑 질의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와 생각하니까 좀 뭐 특별한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부사장은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었습니까? 그렇죠. 채택이 돼 있었는데 예. 제가 국감을 하러 어제 이제 10시에 시작이니까 조금 일찍 도착을 했겠죠? 예.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간사님이 오셔서 예. 철회되었다. 철회됐다? 철회될 것 같다. 철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작하고 나서 예.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두 차례 하면서 항의 발언을 했죠. 그 유호정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인가요? 철회된 사람이 이제 제가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주은기 부사장을 철회한 거죠. 주은기 일방적으로. 부사장. 네. 그 유호정 의원은 주은기 부사장을 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거죠?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권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따뜻한 상생을 내걸고 동방선장을 약속을 했고 그 예. 주무부사가 저는 상생협력센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상생협력센터장이 삼성전자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일단 채택이 됐었다는 얘기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의결된 게 다시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뭐 누가 설명이 없나요? 저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워한다, 뭐 삼성전자 뭐 같은 기업에서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여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채택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야 합의에 채택이 됐었고 다시 여야 합의에 취소가 되었죠. 여야 합의로 취소했다는 얘기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인 철회에, 그러니까 증인 철회에 동의했다. 그렇죠. 결국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증인 신청이 그렇게 철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이제 위원장님께서 뭐 종합국감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쯤에 부를 수 있다면 뭐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간을 좀 마무리를 그냥 하셨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셨고 예. 오늘 저는 결국엔 이제 다른 상무가 와서 네, 증인을 하겠다고 자진 출석을 해서 증인이 아니라 자진 출석을 해서 예. 네, 그분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부사장은 철회시키고 그 밑에 상무가 자진 출석을 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렇죠. 상무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분은 증인 채택권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진 출석이었던 거고 네.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에서 부사장은 나올 수가 없으니 뭐 시끄러워지니까 상무라도 내보내자라는 뭐 그런 거였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국회가 그런 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증인 철회의 경우 무슨 철회 신청서라는 게 있나요? 증인 원래 철회 신청서를 내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철회를 먼저 하고 사후에 철회 신청서를 내라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유호정 의원은 증인 철회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네. 근데 유호정 의원한테 증인 철회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우선 이게 이제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는 철회 신청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저는 사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것은. 네. 그리고 뭐 기자 출입증 이렇게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의원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삼성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거잖아요. 결국 오늘 증인은 부사장이 안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자진 출석한 상무한테 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발뺌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뭐 관계가 없다, 뭐 기술 탈취를 한 적이 없다, 뭐 그 중소기업의 뭐 잘못이 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특허권이라는 것이 그 중소기업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공짜로 가져가서 사용하지 말라 이거거든. 정당한 네. 대가를 내고 사용해라 이건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즉 기술 탈취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 기자 출입증 발급의 권한은 그 관리 책임은 국회 사무처죠. 그렇죠. 관리는 사무처에서 하고 있죠. 국회 사무처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진상을 파악해서 조치를 뭐 하겠다 이런 말들을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개선을 하겠다라고도 입장을 냈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이게 다른 사례들이 더 없는지도 좀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검찰이 수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국회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어내면서 그 예. 절차까지 무시해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원래 민간인이 국회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용무가 있는 특정 의원실에 요청을 하고 그 의원실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들어갈 때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하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자주 들락거리셨기 때문에. 아니 기자 출입증이 있으면은 그 특정 의원실에 뭐 허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수시로 국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의원 방에 그냥 수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 출입증 있으면 아무래도 예.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니까 그 부분을 알고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더 있는지 어떻게 이런 출입증을 발급받게 됐는지
과정이 하나하나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유 의원 초선 의원으로 첫 국감인데 뭐 아직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떠세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양복과 넥타이로 세운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지었는지 배웠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만큼 다양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복과 넥타이를 이번 국회의원 수백 명이 이 가짜 기자 출입증을 못 밝혀냈는데 우리 원피스로 화제가 됐던 유호정 의원이 밝혀냈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양복과 그럼- 넥타이를 네. 못 매게 해야 되나요, 이거? 참. 전반적인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문화, 관례나 어떤 간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이런 반칙들, 네. 이런 건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어떻게 보면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 그래서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도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도 이런 일이 꼭 없으란 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조금 우려스럽네요. 참.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